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 건축법 도로로 만들기 제5장 건축사가 측량을 잘못해서 내 대지가 침범당했다는 사례입니다. 앞 토지의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그리고 건축물 대장 생성에 건축사는 현황 측량 도면으로 만들 수 있는데 건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현황 도로 측량 도면이 부실한 것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내 대지가 침범당했습니다.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대지의 경계와 건축물의 배치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측량을 해야 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구지적공사 또는 일반 측량 업체가 측량한 도면이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의 도면만으로도 건축사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건 누리스,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누리스가 제공하는 지도보기라는 도면인데요. 지자체는 생활지리 정보 시스템에서 이런 지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대부분 맞아요. 근데 이곳은 이상하게도 4~5m가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현황과 지적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는 현황과 지적은 같은데 이송 지도를 더 씌워놓은 생활정보지리 시스템에 도면은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도면 가지고는 건축사가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사용 승인 후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황 측량 도면이 필요한데 이때 측량도 법제처에서는 일반 측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07-0218에 있는 거죠. 그러나 건축공사 또 사용승인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웃과의 경계 분쟁이 있으면 그때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처럼 실제 이웃 건축물이 내 대지를 침범하였는데 건축사가 고의 또는 실수로 감추었다면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내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경계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고 이런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업체 그리고 이런 현황 도면을 건축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계 복원 측량이라 하면 지적 공부에 도의 형태나 좌표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것이고 경계점은 필지를 구해가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 복원 측량은 경계 측량이라고도 하는데 토지의 경계 측량을 한다는 것이죠. 경계 측량을. 그리고 지적 현황 측량이 있는데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의 측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계 복원 측량에다가 건축물의 현황을 입힌 것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현황 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계 복원 측량은 경계 측량은 지적 측량을 하는 지적공사가 하는 측량을 시장 군수가 확인해 줬을 때는 그게 완벽한 측량 도면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측량업체가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그걸로는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사가 시군구청에 생활지리 정보 시스템의 도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건축 설계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토지용계 확인서에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근거해서 그리는 도면은 실제와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자체에서는 이런 도면은 참고용이라고만 항변하고 있죠. 그리고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LX와 일반 측량업체로가 있는데 지적공사의 측량 도면은 그러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도면은 지자체 장의 확인을 받으면 곧바로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측량업체의 측량 도면으로는 지적 공부를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공부를 얘기하는 거죠.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공사가 완료돼서 건축물의 준공 및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건축사가 제출하는 측량 도면은 지적공사의 측량 도면이 아닌 일반 측량업체의 측량 도면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웃과의 분쟁 때문에 건축가의 경계 침범 등 건축법 위반 민원을 제기하면 지적 측량 도면이 아닌 일반 측량 도면으로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되면 결국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법제주유권에서 보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2항 3호의 현황 측량 성과도는 지적법상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작성한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법상 측량 기술자 자격이 있는 자가 작성한 현황 측량 성과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앞집의 건축공사 중에 뒷토지가 쏟아져 내린다고 허가청에서 뒷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여 뒷토지 소유자가 앞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해준 것인데 앞집은 실제로는 뒷토지를 침범했으면서도 준공시에 일반 측량 도면을 슬쩍 제출해서 침범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처럼 건축사 또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측량 도면으로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있으면 지적공사에 정식으로 시군구청에 가서 측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때에도 양쪽의 측량 결과가 다르면 측량 성과도가 다르면 지적 측량 적부심 신청을 통해서 침범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제도는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경계의 분정 등으로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사 측량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측량 성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LX공사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적부심 심사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런 분쟁이 생기면 먼저 시군구청에 내 토지의 경계 측량을 신청하고 앞집 건축허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건축허가 정보는 공개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개발행위허가 정보는 공개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정보공개법 9조 6호 단서 다모구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허가권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다는 겁니다.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는 공개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다음 강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있는 정보는 공개 안 할 수 있는데 그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공개라 하더라도 행정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가 하는 것입니다만 이 사례처럼 앞집 건축물에 공사를 하면서 뒷집에 토사가 흘러내린다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사용락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경계를 침범한 그런 현황 측량 도면을 만들어서 그걸로 건축물을 준공을 하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다면 이런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불법이 들어있는 것을 안 해주면 동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정정보는 모두 공개가 원칙이나 주민등록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웃 간의 권리 분쟁에 있어서의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장의 재량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사 중 경계 침범으로 인한 권리 분쟁은 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배치도 등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공개를 요청하는 것인데 지자체장은 정보 공개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개인정보를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조기에 이런 이웃 간의 분쟁이 해결되도록 적극 행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몇 호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5477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여부를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장한테 있지만 지자체장은 단순하게 비공개라 이렇게 안내하지 말고요.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해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만이 그 비공개 대상 처분이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 지적 및 측량으로 인한 주민 간의 분쟁, 특히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현황 도로로 생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지적 및
측량부서 협의가 미흡했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이런 현황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건축부서에서 어려워서인데 지자체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하지 않고 모두 허가 신청자 및 이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래 모든 허가의 기준은 법령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허가 기준을 법령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이런 현황도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워낙 복잡하고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현행법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일단 불허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결국 연약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토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지적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허가 공무원에게 업무 지침서 및 면책 규정 등을 제공하여 결국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